대학신문 기자에게 기사 뒷이야기까지 전해 듣는 생생한 코너입니다. 대학 기자 시그널 오늘 초대 손님으로 성대신문 박수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신문 문화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빈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 성대신문 1677호 오면에 실린 공개 코미디 가고 맞춤형 코미디 온다입니다. 우리나라 코미디의 역사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박수빈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미디가 뭔지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디의 정의와 역사, 한국 코미디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코미디란 웃음을 주제로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게 비틀거나 아니면 흥미있게 다룬 극형식을 말합니다. 미디어에서의 코미디는 1920년대 무성영화가 등장하면서부터 함께 시작됐는데요. 당시에는 일종의 몽개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대표작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에 이피루 감독의 멍텅구리라는 무성 영화가 개봉을 첫 코미디 영화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음,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로 다양한 코미디 영화가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코미디가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 7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서도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면서 텔레비전 코미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단편적인 코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줄을 이뤘었지만 1999년 KBS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청객을 초청해서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개 코미디 형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의 종영을 기점으로 전통 코미디 역사는 저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코미디 형식은 어떤 게 있죠? 네, 개그 콘서트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서 지난해 막을 내렸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기기로 간단하게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코미디를 접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즘은 OTT 코미디가 대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탠드업 코미디도 인기를 끌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OTT 코미디가 인기몰이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에는 다양한 코미디 영상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스탠드업 코미디가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스탠드업 코미디란 진행자 한 명의 입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코미디 형식인데요. 저도 아직 시청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로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유병재의 비의 농담이나 아니면 박나래의 농염주의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OTT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모든 코너를 다 시청해야 했던 기존의 공개 코미디와는 달리 이제 개개인의 유머 코드나 또 취향에 맞는 영상만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OTT 코미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사에서는 개인 맞춤형 코미디의 시대가 왔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봤던 그 코미디 프로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사실 기사 안에서 인용했던 그런 유행어들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개그 코너에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그중에서도 SBS 우차사 프로그램의 테니스 유행어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많이 사용했던 유행어였는데요. 그래서 꼭 기사 안에 넣고 싶었지만
그 유행어의 길이가 너무 긴 바람에 기사 안에서는 조금 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내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줄임표로 생략을 해서 기사 안에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도 같습니다. 네, 스탠드업 코미디를 포함해서 요즘 OTT 컨텐츠 중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컨텐츠 있나요? 글쎄요. 사실 OTT 코미디라고 임의적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리고 왓챠 등 선택할 수 있는 영상 기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또 그 안에서 업로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상은 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개개인의 유머 코드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의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의 비대면 데이트 코너를 즐겨보고 있고 또 넷플릭스의 공개 예정인 이수근의 눈치코치라는 스탠드업 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OTT 코미디 인기 요인에 대해서 기사의 전문가의 의견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 말고 우리 박 기자가 또 주변의 젊은 세대의 의견까지 취합해서 OTT 코미디를 즐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존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뻔하고 재미가 없다는 여론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코미디 형식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진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펼쳐야 했던 공개 코미디와 달리 OTT 코미디는 일상 그 자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억지 웃음이나 또 유행어를 남발하는 듯한 기존의 코미디에 피로를 느꼈던 시청자들은 OTT 코미디를 통해서 신선함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용자의 관심사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OTT 코미디가 빠르게 주목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하고 새로워진 것은 맞는데 혹시 반면에 콘텐츠의 문제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코미디는 OTT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영상 하나하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요.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달리 OTT 코미디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기사 안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코미디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또 어디부터가 비하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코미디 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런 논란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기사 안에서 충분히 담지 못해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담지 못해서 아쉬운 얘기 혹은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으실까요? 아, 네. 대학 24시에서 사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제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반응을 살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대학 24시 측에서 학부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 기사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도 좋은 기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편하게 즐기고 있는 코미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제공해주신 박수빈 기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학 기자 시그널 여기서